가좌사업소 일대가 분뇨 차량들 때문에 악취가 진동한다는 소식 보도해드렸는데요. 분뇨를 옮겨 싣는 이른바 펌핑도 악취의 주범으로 꼽힙니다. 단속을 해야 할 일부 구청은 오히려 올해부터 합법화했습니다. 이형구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인천의 정화조 분뇨를 처리하는 가좌사업소 앞 도로입니다. 줄지어 서 있는 차량들 사이로 차량 2대가 나란히 서 있습니다. 미리 대기하고 있는 차량에 싣고 온 분뇨를 옮겨 싣는 이른바 펌핑을 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한 건 계양구의 업체들입니다. 펌핑을 하고 있는 차량에 접근해봤습니다. 차량에 적힌 업체명이 다릅니다. 사업소에 처리하면 돈이 되는데 남의 회사에 주고 있는 겁니다. 상호만 틀리게 할 뿐이지 실질적으로 한 회사입니다. 누구도 알고 있는 건데 계양구, 계양구청 내에서만 눈 감아주고 봐주는 거죠. 실제로 계양구청의 행정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계양구는 작년에 이 회사가 펌핑했다는 신고가 접수되자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대행 계약서를 바꿔 펌핑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풀어두는 거에 대해서 이거 봐주기 아니에요? 이 회사들? 봐주기 그런 건 아니고 올해부터 이게 갑자기 이렇게 해가지고 얘기하고 그런 거지. 갑자기 그게 작년까지 말하기 심각하게 오가지고 얘기 나오고 그런 게 없어졌어요. 분뇨 차량들의 불법 펌핑이 만연해 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대형 사고의 주범인 불법 과적도 무방비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과연 관계 당국은 단속 의지가 있기는 한 건지 의문입니다. 이형구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가좌사업소에 분뇨를 싣고 온 14톤 차량의 계급표입니다. 대부분 15톤에서 18톤을 싣고 들어왔습니다. 적게는 1톤에서 많게는 4톤을 더 들여온 겁니다. 불법 구조 변경 의혹까지 일고 있습니다. 14톤 탱크로리에 18톤을 싣는 건 불가능하다는 게 업계의 설명입니다. 있을 수가 없어요. 탱크라는 건 용량이 한도가 있습니다. 운수기 빼고 4톤이 더 실린다는 거예요. 계급표가 조작됐다든가. 허가를 내준 구청은 과정 문제는 경찰 소관이라며 책임을 회피합니다. 좀 크기도 하고 좀 탱크가 그거는 문제 그 교통법 관계 문제되지 않고 그건 이제 환경반에서 환경 가설법에도 문제되지 않고. 분뇨 처리 업체들의 불법에 대해 구청이 손을 놓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이번엔 특혜 의혹까지 일고 있습니다. 분뇨 처리는 자율 경쟁이었지만 구청이 대행 계약서를 바꿔 업체별로 배당을 줬습니다. 이 때문에 영세 업체는 도산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형구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계양구가 지난 5월부터 시행한 정화조 청소 대행 계약서입니다. 업체별로 처리할 수 있는 양을 배정했습니다. 그동안 업체 능력에 따라 선착순으로 벌였지만 구청이 강제로 양을 정해준 겁니다. 문제는 배당량의 형평성입니다. 하루 95톤을 벌일 수 있는 업계 1위 회사엔 94톤을 배당했습니다. 99%를 가등할 수 있도록 한 겁니다. 그런데 57톤을 처리할 수 있는 업체엔 능력의 절반인 30톤만 배정했습니다. 처리 능력의 절반만 배당받은 업체는 도산 위기에 처했습니다. 한 달에 400만 원 이상의 적자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제도가 시행되고 석 달 만에 영업을 중단했습니다. 저희 지출은 한 달에 1,300에서 1,500이 넘는데 매출을 900만 하라 그러면 근데 어떻게 운영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T브로드는 계양구청 분뇨 처리 업체의 특혜와 관련해 세 차례에 걸쳐 단독 보도해드렸는데요. 관련 공무원이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분뇨 처리 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계양구청 공무원 이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또 이 씨에게 돈을 건넨 혐의로 분뇨 처리 업체 김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해 10월 20일 오후 8시쯤 김 씨에게 분뇨 차량 증차 청탁을 받고 현금 300만 원과 술 접대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 6월에 무너진 상도동의 한 여관 건물입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다중이용 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문제가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지역 내 40여 년 이상 된 건물은 서초구 395곳, 동작구 5108곳, 관악구 3115곳에 이릅니다. 문제는 관리 주체인 자치구가 이 같은 현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처럼 이 노후된 건물은 제가 따로 하는 건 없는데요. 저희도 지금 건물이 되게 많은 걸 사업하기 쉽지 않잖아요. 몇 년 됐다고 그래서 막 특별히 관리하고 하는 건 없어요. 서울시에 물어보니까 관악 지역에 한 40년 이상 된 건물이 3,100여 곳 정도 있더라고요. 관악구예요? 예. 한창구나 맞아요? 백화점과 공연장 등 규모가 큰 건물을 위주로 점검하기 때문에 얼마 전 무너진 상도동 건물과 같이 다중이 이용하는 소규모 건물은 구에서 자체적으로 점검 나가는 경우가 드뭅니다. 제도적으로 노후 건물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해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힘을 얻고 있습니다. 노후 건축물에 대한 안전관리를 위해서는 현행 관련 제도에서 정의하고 있는 노후 건축물에 대한 정의, 분류체계 이런 부분을 다시 한번 재정비할 필요가 있겠다. 현재 특정 관리 건물 안전점검에 편성된 예산은 서초구 7,550만 원, 동작구 6,234만 원, 관악구 상반기 기준 2,215만 원, 인력은 10명 안팎입니다. 건물이 무너질 경우 다수의 인명피해가 우려되고 개인이 건물을 관리하는 데 한계가 있는 만큼 자치구의 지원과 제도 정비가 시급해 보입니다. 집중호우기간만 되면 20년째 침수 피해를 겪는 마을이 있습니다. 이번에도 어김없이 침수 피해를 봤지만 해당 당국은 책임 한계와 예산 타령만 하며 특단의 대책은 마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박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남 나주 다시면에 위치한 한 마을입니다. 이곳은 최근 장마 기간 동안 침수 피해를 입었습니다. 특히 지방까지 물이 들어와 가전짓기들이 물에 젖어 어느 것 하나 상한 것이 없습니다. 물이 허리 높이까지 차오르자 주민들은 침수 피해를 막기 위해 이처럼 차단막을 임시 방편으로 마련했습니다. 이와 같은 물난리를 주민들은 20년째 해마다 겪고 있습니다. 그놈을 이제 밖에서 갖다 놓고 퍼 담고 나는 백화터다 버리고 그런 식으로 퍼내요. 주민들의 피해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전체 농경지 72헥타르 가운데 18헥타르가 물에 잠겨 매해 4천여만 원의 손실을 입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이처럼 되풀이되고 있는 농경지 상습 침수 피해는 본천천 제방 임시 원료보가 원인으로 나타났습니다. 마을 침수 피해를 막기 위해 부득이하게 만들어진 제방 때문에 농경지가 침수되는 겁니다. 특히 제방을 넘어 밀려오는 물을 송천 배수 펌프장이 감당하지 못하는 것도 또 다른 원인으로 제기됐습니다. 이에 주민들은 배수 펌프장 추가 설치만이 피해를 줄이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입장입니다. 배수 펌프장이 필요하다고 느끼고 건의도 했으나 아직까지 안 해주셔서 주민들은 항상 불평불만 있으니 하루속히 배수 펌프장을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행정당국은 소하청 관리 책임 한계만을 따지며 농어촌 공사에 책임을 떠넘겼습니다. 또한 예산 타령만 할 뿐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농어촌공사에서 전적으로 책임지고 해결할 부분이지 CS 부담을 전적으로 해결할 상황은 아닙니다. 다만 상급자의 단체장들끼리 협약이 된다면 거기에 따른 지원은 그때 가서 침수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은 특별 교부세를 통한 배수 펌프장 추가 설치입니다. 하지만 특별 교부세를 받기에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보여 당분간 주민들의 피해는 되풀이될 것으로 보입니다. CNB 뉴스 박지입니다.